네, 양시장 현 구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단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후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저희가 앞서 다뤄봤던 ISC 23% 급등 유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장중에 11% 넘게 올랐던 AD 테크놀로지는 살짝 윗꼬리가 달렸지만 4.52%의 상승을 그 외 앞서 이야기했던 TLB 최현영 매니저의 종목이죠. 1.82% 강세 보이고 있고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다 같이 다 올라주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오랜만에 봐볼까요? 지금 4%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 대덕전자는 1.83% 강세를.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좋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이건희 부장,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에 더 지금 전 분봉으로 보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약간 시장에서 오늘 에코프로 실적도 좀 나왔겠다. 네. 2차 전지에서 조금 수익 실현한 것들 다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도 좀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쉬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몰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그동안 논란들이 조금 사그라들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을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세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봉으로 본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웃으시는데 이게 분봉으로 봐야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몇 분봉을 주로 보시는지. 저는 1분봉으로 봅니다. 너무 3분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3분봉으로 이제부터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마지막에 사야 되는 게 반도체일지 아니면 오늘장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일지 마감에 산다 들어가 볼게요. 이건희 부장님이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코롱인더,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코롱인더가 한 5%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화신도 30% 넘는 수익 냈었는데 이 종목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또 호롱인더는 처음에 장대 양봉 만드신 분들이 아직 안 나가셨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셔도 된다. 호롱인더 더 가져가고? 오늘 리포트 신한에서 또 세게 나왔죠. 네. 예. 그래서 가져간다. 네, 알겠습니다. 더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나는 지난번에 소개해준 종목보다 오늘 종목이 더 중요하다. 알겠어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봐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동성 화이텍을 갖고 네. 오셨고요. 그리고 이건희 부장님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둘 다 굉장히 핫한 종목에서 갖고 왔는데 동성 화이텍의 경우에도 이 조선 열풍 속에 네.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앞서 또 한 분은 조선 사이클 이제 초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그쵸.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조선주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크게 본다라면 오른 것도 없다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오른 것도 없다. 그래서 뭐 내년까지는 현재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냥 꼭 그게 1대1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작년 이맘때부터 주가 계속 올라갔었던 게 전력 인프라 관련된 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송배전 관련된 기업들이 1년 넘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조선주도 또 그런 모습을 가지 않을까. 약간의 굴곡은 있겠지만 계속 우상향 기조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엔 수주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수주가 올 상반기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거의 다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 최근에 보면은 더 수주 소식이 더 나오고 있죠. 특히 LNG선 관련해서 어떤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동성 화인텍을 선택하게 된 거는 그 LNG 관련해서 본행제를 이 회사 공급한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본행제 관련해서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성 화인텍이 있는데 한국카본이 그 상반기에 2번의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공장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게 완벽하게 수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배들은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31일에 인도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하루 단위로 페널티를 받습니다. 배 가격에 가격에서 조금씩 빼요. 그러면 그만큼 인도 날짜가 맞춰야 되는데 경쟁 업체가 아무래도 그 공장이 화재가 나서 수습이 좀 지연된다라면 바로바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성 화인텍이 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카본의 주가도 나쁘지 않지만 동성 화인텍은 지금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18,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2,5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연중 차트를 봤는데 이 14,500원 선에서 2021년에 한번 부딪혔고 네. 2022년에 부딪혔습니다. 네. 지금 다시 그 가격대에 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른 것도 없다. 뭐 연중 차트를 보신다라면 2006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계속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네. 그럼 이 자리 돌파가 되면 네. 그렇네요. 새로운 시세를 기대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길게 봐가지고요.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미반도체예요. 아니 지난번에 과감하게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하시더니 이번에는 한미반도체를 아예 그냥 대장을 공략하시네요. 일단 뭐 공격은 항상 대장을 해야죠. 대장을 해야 되고 한미 네. 반도체가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HBM과 엮여서 많이 올랐는데 한 달간 쉬었습니다. 쉬다가 지금 오늘 올라가는 건데 한 4주 만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물론 이제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가는 게 더 가는 시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HBM3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A100에서 이제 H100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제 H100 쪽에는 이제 HBM3 그다음에 새로 나온 HBM3E라든지 P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모두 다 지금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엔 이때 이 HBM을 만들 때 필수 장비인 TSV, TC 본더를 만들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가장 좋을 거다라는 거는 반도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아는데 이제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PR이 150배인데 이게 가능한 거냐,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가 AI 버블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AI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버블은 그러니까 당시에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버블은 원래 꺼지고 나야지 아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일부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하고 나섰고요. 오히려 지금 초입이고 지금 그 수요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미반도체 그 중에서 장비 중에는 저는 대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네. 1차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 가격은 28,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마감에 산다 종목 봤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가 상승폭을 갑작스럽게 키웠습니다. 0.63%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보합에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앞서 반도체주가 오늘 좀 뜨겁다라고 했는데 뭐 동진세미캠도 움직이고 후성도 움직이더라고요. 후성 한번 볼게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뭐 전해질 하반기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불소화합물 사업 등의 실적 개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장중 변동이 좀 컸어요. 지금은 살짝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는데 이 후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인지 이창희 대표님 이 종목을 담아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지금 약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소화합물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소재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올해 2차 전지가 올라왔을 때 후성이 전혀 오른 게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강했었던 SKC라든지 후성 뭐 이런 기업들이 전혀 반응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의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후발주자 성격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면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출현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4월달 고점 언저리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들과 할 때 주가에 반영을 못했기에 그래서 다시 오늘 장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고 추가 강세도 기대가 된다라고 담아보자 의견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블랙핑크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리사 씨가 지금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장중에 한 7, 8% 가깝게 밀리다가 현재는 5% 안팎에서 하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야수의 심장으로 이럴 때 좀 리스크가 있을 때 사서 계약을 기다려볼까요? 이건희 부장님.
저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네.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때다 생각하고 있는데 블랙핑크 이제 리사 씨의 그 이제 뭐 루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뭐 세계적인 부호랑 결혼한다라고 하면 블랙핑크로 활동을 안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8월 말 만기인데 이게 벌써 계약이 됐어도 돼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 여전히 확실하게 뭔가가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근데 어제는 다행히 이제 이게 이틀 전 얘기인데 사실은 어제는 또 신인 걸그룹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9월에 본격 데뷔. 베이비몬스터. 예, 베이비몬스터가 본격 데뷔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게 불거지면서 빠졌는데 네. 저는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를 따라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YG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이야기. YG 엔터테인먼트 그래도 오늘 저점을 더 깨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웰바이오텍 볼게요. 저희가 상한가에 들어가기 전에 좀 골라봤는데 결국 이틀 연속 상한가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희소광물 공급망 개척 소식이 들려왔고 또 시장이 굉장히 열광하는 리튬이에요. 이창희 대표님.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꽉 잡고 가야 될까요? 사실 사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흐름을 또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뭐 어쨌든 지금 초도 물량이 2,000톤 정도 된다고 하고 월 최대 2만 톤까지 수입 물량은 늘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좀 명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리튬은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게 그 이쪽에서 어떤 그 짐바브웨에서 허가를 받아서 또 여기서 그 채굴하는 걸 전담으로 만든다라면 상당한 시장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올라오는 거고 네. 또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건 좀 사실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장 흐름을 잘 보고 탈출을 하든 혹은 조금 더 들고 가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웰바이오텍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휴스틸 볼게요. 오늘 뭐 다른 경기 민감주 안에서 조선주들은 뭐 실적이 좋아서 그동안 계속 거론이 됐고 그 외 해운주들의 흐름도 좋았고 철강 내에서는 휴스틸이 눈에 띄었어요. 강관업체로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국제 엔지니어링 그룹 파이브스와 계약 소식이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움직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철강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 민감주 대비 좀 못 갔으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건지 이건희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휴스틸은 어제 강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철로 만든 관을 뜻하는데 이게 네. 보통 이제 보면 예전에 한참 주목받았던 게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일었을 때 파이프라인들 많이 설치할 때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했고요. 근데 이게 조선과도 연결이 돼 있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쪽은 주가가 그동안 좀 너무 못 올랐죠. 그러면서 최근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휴스틸은 지금 주가가 계속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뉴스에도 사실은 주가가 확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뭐 거래량이 780만 주가 터지면서 사실은 13%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워낙 앵커님이 분봉 보시니까 주봉 보여드리면 주봉 보여드리면 네. 이제 거래가 이제 터졌죠. 터지면서 예전에 한번 중간중간에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있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질 때는 거래 없이 빠지고 올라갈 땐 거래 있게 올라가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봉도 보시면 한참 쉬었죠. 최근에 쉬다가 다시 한번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까지도 충분히 보실 필요 있고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빠져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보셔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휴스틸에 대해서 오늘 시세 분출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고요.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의 지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띄는데 보시면은 0.4%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